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예, 좀 길었어요. 예. 예. 자, 저는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끝내는 시간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얘기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제 AI 시대의 도래, AI 출현 뭐 다 아시는 거죠. 이제 우리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는데 알파고는 특정 분야의 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제 뛰어넘는 걸 이제 보여줘서 우리한테 그 당시에 충격을 줬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챗 GPT가 나와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리를 능가한다 할까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충격을 줬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이제 도전의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은 우리 미래 사회는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AI는 어떤 일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그러니까 21세기 중반 후반까지는 디시전 서포트,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는 우리 인간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AI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하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역할이 좀 변하겠죠. 지금도 우리 그 운전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는 얘가 잘 가르쳐 주나 안 하나 내가 비교해 가면서 이게 확인해서 했어요. 그런데 얘가 워낙 잘하니까 그냥 맡기고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귀찮아. 이제 길 외우는 거 귀찮아. 얘들한테 다 맡겨. 뭐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다 귀찮아. 여기 뭐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3개 외우세요? 한 개, 2개 그러시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한 뭐 50개 막 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변할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은 거 위험한 일은 얘들이 다 맡기고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아주 편하게 이제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 복잡한 일을 이제 얘들이 해오면은 추인하는 거. 처음에는 열심히 보다가 이제 잘하니까 그냥 계속 오케이. 그래도 사람이 컨펌을 해줘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회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 운전을요 누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걔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문득 그렇게도 보이지 않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자동차 주인이. 나는 이제 돈만 내주는 사람이지 뭐 얘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셈이 되는 이게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AI를 잘 활용하고 계속 쓰고 있는 이 사람도 저는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 전화번호나 뭐 도로 외우는 거 벌써 변했잖아요. 불과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하면은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이제 뇌의 그림입니다. 이 뇌가 왼쪽이 앞에요. 이게 오른쪽이 이제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찮은 일, 복잡한 일, 그런 일은 어디서 하냐면은 이게 뇌 전두엽에서 해요. 전두엽에서 이 앞부분에서 복잡한 일, 상호작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매일 힘들고 뭐 있잖아요. 골치 아픈 거는 다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열이 여기서 나요. 그 전두엽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어요.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냥 뭐 컨펌 이렇게 뭐 엔터 키만 누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우리 신체는 모두가 이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 있고 뇌세포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포예요. 그래서 이 우리 근육세포는 너무 잘 아시죠? 근육세포는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깁스를 했어.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봐요. 2달만 입원해봐. 한 2달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때 이 허벅지가 어떻게 돼요? 홀쭉해져 버리잖아요. 안 쓰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는 그래요. 안 쓰면 홀쭉해져요. 그래서 이 뇌세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복잡한 일 안 하고 뭐 암기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여기 뇌, 그러니까 복잡한 일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위축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축두엽이 있어요. 축두엽이 이제 암기하는 곳입니다. 암기하는 곳이 주로 암기. 뭐 휴대폰이 다 가르쳐 주는데요. 뭐 AI가 가르치는. 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가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작용. 시각작용. 눈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여기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더 발달할까요? 좀 위축될까? 발달할 것 같죠. 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1살, 2살만 돼도요, 뭐 울면은 그냥 얼른 휴대폰 갖다 주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여러분들, 우리 살던 때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 때 빠른 영상 볼 일이 있었어요? 그 프로세싱을 못해요. 그때는 우리. 근데 지금 뭐 1살, 2살만 돼도 그냥 그 순식간에 돌아가는 영상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발달했어요. 이제 어린애들은 뒤통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은, 여기가 뇌가, 여기는 계속 발달하고, 여기도 위축되고, 여기 위축되고.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영상은 잘 처리하는데, 뭐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정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문자를 쓰는 일도 이제 거의, 우리 벌써 이제 세대에 따라서요. 좀 기성세대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찾아보지만은 좀 MZ 세대들은 유튜브 찾잖아요. 벌써 이제 달라졌어요. 유튜브 찾는 건 여기 시각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이런 생활을 50년 이상 하면은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사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편안하니까 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마 회사에서도요, 아주경제에서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어. 와, 너무 훌륭해. 자네는 좀 쉬어도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한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0년 다 놀다 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귀해서 일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예. 한 5년만 놀아도 일 못할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쓸모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쇠퇴돼서, 바꿔 말하면 우리 다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1달, 2달 누워있으면 여기 다리 쇠퇴돼서 걷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변할 거다. 그럼 이런 시대에 이게 인간의 완전히,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는 21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우리 3대 디바이드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이미 우리 사회 디지털, 어디 가서 뭐 이제 식당도 뭐 입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입구에서 딱 해가지고 주문해서 뭐 계산도 그냥 테이블에서 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버벅대고 있으면은 눈치 보여서 이제 식당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그 다음에는 AI 디바이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렇죠? 당연하죠. 예, AI 디바이드. 근데 여기 저는 AI 디바이드에는 저는 3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밑바탕은 AI를 쓸 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디지털 쓰지 못하는 사람. 중간은 뭐냐면은 AI를 사용하는 사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용하는 사람. 제일 위에는 누구냐면 AI를 만드는 사람. 개발자. AI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최상위에 위에 있고, 그 중간에 있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쇠퇴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발달하는 사람은 AI를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 이 사람들 머리는 계속 발달해요. 골치 아픈 일은 맡아서 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AI 디바이드.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브레인 디바이드.
결과적으로 브레인 디바이드. 뭐 편안하게 뭐 놀고 뭐 복잡한 일 안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10년, 20년 살면은 머리가 이제 슬로우한 거예요. 슬로우한 사람들. 예. 그렇게 되고 그런 그룹이 있고 골치 아픈 일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데 브레인 디바이드. 예.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MRI 사진 찍어 보면은 뇌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그 3대 위기가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 AI로부터 이제 공포. AI가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공포 있잖아요. 예. 일자리를 얘들이 다 대체하지 않냐. 뭐 이런 모두 다 저는 여기에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를 보면은 AI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거예요. 예. 이미 다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자리도 이제 각 나라별로 보면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AI를 개발하고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산업을 일으키는 나라는 일자리가 늘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에 보면은 일자리는 줄는데 AI를 개발하는 사람,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잘하는 나라는 AI 국가는 일자리가 늘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일자리 많이 먹었어요. 많이 잡아먹었어요. 휴대폰이 카메라 회사 잡아먹었죠. 녹음기 회사 잡아먹었죠. 뭐 전화기 회사 잡아먹었죠. 다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만들던 회사, 카메라 잘 만들던 나라는 일자리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만드는 나라, 그 속에 들어간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는 일자리가 확 늘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일자리를 많이 없앴지만은 대한민국처럼 휴대폰 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 산업 일으키기 잘하면은 일자리가 확 늘어나요. 그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이제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다 마음속에 한편에 있는 AI한테 지배당할까 아니냐 이게 있죠. 예. 요거에도 우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요것도 해야 되고 정신의 붕괴.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움이 큽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AI를 만들지 않고 뭐 AI 서비스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편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또는 두뇌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예, 머리가 나빠지는 거야. 그렇지 할 일도 없으니까 뭐 권태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럼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정부가 맨날 즐겁게 해주는 옛날 로마 시대처럼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다 뭐 그냥 격투기를 벌려가지고 재밌게 해주든지 무슨 뭐가 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정신적인 붕괴가 우려됩니다.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는 게 이제 약간 그 마약 같은 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폭력, 살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관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위로도 받고 배우고 이러는 건데 요즘에 기계 통해서 다 하거든, 인터넷 통해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과의 따뜻한 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외롭다, 나는 왜 소외돼 있지, 나는 웬일이야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질투, 뭐 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과 사회를 좀 보면은 미래에는 전체로 보면은 실업률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실업자가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당연히 취업자는 이제 줄어들겠죠. 취업자는 줄어들고 그러면은 실업자는 누군가 구제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먹여 살려요? 직장을 가진 사람이 먹여 살려야 돼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 가진 사람 숫자가 적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직장 가진 사람 줄어들지요.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늘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없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1인당 세금 내는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 세금을 많이 이제 세율을 올리다 보면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뭐야 나는 이게 나는 뭐야 이게
벌어가지고 뭐 50, 60%뭐 이렇게 세금을 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내 저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나, 이런 회의에 빠져서 그런 점이 언젠가는 존재하고, 그때가 되면은 이 사회가 일을 할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이런 변곡점에 올 수도 있다.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멸망한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내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AI에서 이제 4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쪽은 AI를 활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활용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적어도 20년, 30년 후죠. 이런 방향이 있을 거고, 또 한쪽은 AI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위쪽 방향은 AI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그런 시대, 그런 국가. 그렇게 되면은 이 2개의 좌표가 이제 겹치면은 4개의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4개의 미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를 시나리오 1, 그 다음에 여기는 시나리오 2.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은 뭐냐면은 AI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하는 나라예요. 그 저쪽은 잘 만드는데 활용은 좀 안 하는 나라. 여긴 만들지도 못하고 이게 개발도 안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거는 개발은 안 하지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AI 활용은 잘하는데 개발을 못하는 거는 남이 만든 거 쓰면서 돈은 계속 내면서 그래도 서비스를 개발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쭉 보면은 요 상태 개발은 하고 활용하는 거. 요 상태는 AI 개발 및 서비스. 이게 최고의 이제 시나리오겠죠. 저는 이게 한국은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한번 손꼽아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포탈 있잖아요. 포탈 SNS. 전 세계에서 자국의 포탈 시스템을 쓰는 나라가 미국 구글 빼고, 자, 어디 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구글 써요. 유럽 나라들 구글 씁니다. 자체 포탈 가진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나라들은 다 미국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쓰려면 다 구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우리 정보, 우리 문화를 거기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자체 AI를 만들어야지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벌써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열심히 발버둥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체 포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포탈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실력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그런 역사의식도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해요.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야후 재팬을 쓰는데 그게 구글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체적인 AI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10년 후에 이제 결판이 나 있겠지만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유럽에 없어요. 유럽은 다 영어 미국 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이제 한국이 하느냐 마느냐 그 단계, 요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충분히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자력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국 AI 산업 개발 문화, 이게 AI가 뭐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방도 AI로 할 테니까 서비스 개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일자리 늘어나고, 그 AI 선진국 되는 거예요. AI 선진국. 그리고 또 앞에서 제가 있잖아요. 사람의 뇌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은요, AI에 관련된 직업을 많이 갖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많이 계속 하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다 발달해서 그냥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빨라져요. 예. 예. 그게 행복하냐 마느냐 그 질문 다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스템을 쓰고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 문화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 지식을 우리 짓고 독도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독도 얘기했죠.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린애들은 이제 AI 위해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걔들이 이제 AI한테 물어봐요. 독도는 어디 땅? 그러면 자꾸 딴 데 땅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한국 땅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아닌데요?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2입니다. 시나리오 2는 AI는 개발을 잘 하는데 활용을 못하는 상황.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활용은 개발을 하면은 활용 안 할 가능성인데 아마 개발을 하면은 실력이 활용도 잘하겠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개발하면은 활용도 잘할 것 같다. 국가 경쟁력은 이때는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하니까 뭐 일자리는 좀 증가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죠. AI 개발 관련 일자리도 어느 정도는 창출이 되는데, 그럼 AI 중진국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3로 가겠습니다. 시나리오 3는 요거예요. 최악이에요. 저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이미 우리 다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쟁력. 이거는 뭐 AI 쓸 줄 모르기 때문에 AI 서비스도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감소하고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죠. AI 후진국. 요거는 이제 안 생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나리오 4입니다. 이게 이제 AI도 잘 활용하는데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 높고, 외국이 개발한 걸 쓰는 상황. 이 상황이 제가 왜 가능성이 좀 높으냐면은 이 AI 시스템이요, 기술 실력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기값, GPU 구축하고 이 전기값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걸 해야 됩니다.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한국을 대상으로만 해서는 이건 규모의 경제에 안 맞아요. 적어도 매덕 5억 정도의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지 규모의 경제에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그래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우리가 시장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저는 동남아 그쪽 시장을 보고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 중국 사람이 하는 거, 미국 사람이 하는 거, 한국 사람이 하는 동남아, 한국 포함, 여기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일본하고 동남아가 우리 한국 제품인 라인을 쓰지 않습니까? 라인 쓰니까 그 라인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그리고 또 한류가 있어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제품에 대해서 호감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발하면은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을 못하고 활용하는 거, 그건 뭐 개발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뭐 서비스는 개발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내는 거죠. 지금이야 챗 GPT가 뭐 공짜로 시범적으로 쓰게 하지만 나중에 돈을 얼마나 매기겠어요. AI 중진국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한국에게 이제 선호하는 건 시나리오 1,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시나리오 4,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시나리오 1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전략을 저는 시장을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5억 정도의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AI 하는 회사를 키워야 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국복게. 우리가 너희들 하면 박수나 쳐줄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기간 산업이에요.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나라가 다 돈 대주고 차관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운 회사 아닙니까? 뭐 저절로 컸나요? 저는 이 AI를 국가 기관 산업으로 리디파인하고 적극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각 회사가. 그런데 우리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전략, 뭐 우리 삶은 너무 뭐 말할 수 없이 뭐 AI가 다 지배해요. 모든 거 다 지배하고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제품 쓰면은 뭐 다 사상적으로 더 지배를 받는 거죠. 이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헐리우드 영화 이거 다 우리가 그쪽 정신적으로 지배받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문화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전략은 그러면 AI를 개발하는데 도와야 된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한국이 국가 기관 산업으로 알고서 법으로도 막 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이거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때를 놓치면 앞으로 5년을 놓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도 없고 국방도 없고 완전히 예속된 나라가 된다. 근데 기회는 지금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나라밖에 없다.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다. 제가 외국인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좀 속으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일자리, 다시 일자리, AI 국가가 되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AI 하면은 열심히 하면 일자리 줄어든다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소극적으로 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은 지금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일자리 많이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AI를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서비스 개발하고 활용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인재를 길러야 돼요. AI 100만 인재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길러야 되고 군대에서 길러야 되고 평생교육에서 길러야 되고 열심히 길러야 된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는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0년 가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국방을 AI 아니고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지금 종전처럼 탐지병인가요? 탐지병이 봐가지고 적이 나타났다. 그럼 본부에다 무전 때려가지고 어느 포가가 쏴라. 이래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AI가 드론이 가서 발견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AI가 판단해가지고 때리잖아요. 마치 지금 이제 미래 전쟁은 카카오 택시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콜 해보셨죠? 택시 콜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사람이 그 차 배정하겠어요? AI가 다 하죠. 그 순식간에 1분 안에 30초 안에 다 배정이 끝나서 서비스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전쟁이에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지킨다. AI는 일자리이고 국방이고 국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지켜요. AI를 뺏기면 AI가 다른 나라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 AI한테 물어보고 다 이제 할 텐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고구려 역사는 어디예요? 물어보면은 뭐요? 예? 엉뚱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고구려 역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AI는 가치관이에요. 국가관이에요. 언어입니다. 언어. 얘가 정하는 대로 언어가 돼요. 나중에 이런 생활을 100년, 50년만 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우리가 고칠 수 있겠어요? 얘가 다 지배하는데 우리 국립국어원이 있어요. 거기서 한글 맞춤법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겠어요? 얘가 고쳐줘야지 고쳐지죠. 예. 국어도 우리 뜻대로 못 고치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그래서 AI는 문화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요, AI 시대는 결국 그래서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인력을 기르려면 결국은 창의적인 그런 질문을 잘하게 만드는, 교실에서 질문하도록 자꾸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가 되는 코딩과 알고리즘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시대가 되면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정서적으로 기계하고만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이제 뭐 안정이 안 되고 이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예술, 정서교육, 체육교육을 잘해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문교육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이걸 소홀히 하면은 무차별, 뭐 폭력, 살인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국가가 되려면 연구를 강화해야죠. 그래서 AI 좀 더 길게 봐서 AI한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외국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요.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 개발하는 나라가 돼서 AI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면 머리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풍부해지고, 그러면 여유가 생겨서 문화도 즐기고 뭐 체육도 즐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치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